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다시 한번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한국의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문제 삼은 대목은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입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공지를 통해 해당 법안의 상정 지연을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미특별법은 한미 전략투자기금 조성과 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대미투자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 현지로 급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시사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과 쿠팡에 대한 고강도 조사 등 디지털 규제 이슈까지 겹친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세 압박이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닌 다목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마지막 전술로 평가합니다. 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법적 권한이 제한되기 전 관세 위협을 지렛대로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끌어내려는 시도라는 분석입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 협약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어제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겁박에도 코스피는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었고 코스닥도 1,000고지에 무난하게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불안감이 온전히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가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든 그 배경과 저희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동윤 뉴스토마토 정치부 기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연구소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 기자, 오늘 오전에도 지금 속보가 전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 지금 각각 발언 요지만 한번 정리해 보죠. 어제 요지는 한국과 미국이 이제 무역 합의를 거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합의를 했고 미국은 15%로 관세를 낮췄는데 한국 입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다시 15%에서 25%로 올리겠다라는 이제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요. 오늘은 이제 아오아이주로 이동하는 이제 헬기 앞에서 이제 취재진이 물어봤습니다. 한국의 관세를 올릴 것이냐? 그랬더니 우리는 한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라는 대답을 짧게 하고 떠났습니다. 일단 약간 유연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러면 우리 국회에 지금 더딘 입법을 문제 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여야 각각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미 투자에 대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 여당은 일단 원래 계획됐던 타임테이블이 있다라는 게 설명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정부도 2월 중으로 처리하는 것을 요청을 했었다라는 거고 이게 11월 달에 발의가 됐기 때문에 12월, 1월을 거쳐서 수기 기간을 걸쳐서 당연히 이게 처리하는 수순에 들어갔었던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이게 지금 특별법이 아니라 국회 비준사항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걸 왜 진작에 처리하지 않았고 정부와 국회, 여당이 왜 지금 미국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의 SNS를 놓고 여야가 좀 심하게 격돌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예. 네네.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든 분명한 배경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성과를 내고 싶은 거죠. 올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내 쪽으로 주요 의제들이 있는데 관세 협상에 따라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고 그걸 통해서 양질의 일자를 만들어내는 거는 대외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내세우고 있는 주요 의제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성과를 보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관세 부과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성과를 좀 확실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이나 주요
교역으로부터 결과가 관세 협상의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점검 차원에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압박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 이외에 쿠팡 사태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작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대통령의 의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제는 관세 협상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그래서 숫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돈이 투자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숫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독려하려는 압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비즈니스맨의 논리인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 내 정치적으로는 좀 약간 공경에 처한 상황 아닙니까? 이민 당국의 강경한 무력 진압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반발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 선거라든지 이전에 숫자로서 뭔가를 보이겠다 때문에 한국이 대미 투자를 법으로서 확약을 해라 이 뜻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대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위한 국내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한국이 어떤 관세 협상의 결과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고 이번에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압박하는 거는 목표 자체가 관세 협상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라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를 빨리 내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진전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시켜 주면 그런 부분에서 관세 부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보도 나온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정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 관세 관련해서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법원에서 마저 패소하게 되면 이 대미 투자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미 투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큰 영향은 받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상호 관세의 그 어떤 그 주고받기로 해서 대미 투자를 했지만 그것이 무력화됐다고 해서 한미 관계, 즉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완전히 이제 교착 상태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관세 협상의 결과를 위헌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실행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 시장에 가진 상식성이 있고 어떤 기술 경쟁력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결정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미 투자 약속을 취소하거나 지연하거나 이런 그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대법 판결 이전에 혹시나 모르니 대법 판결 이전에 대미 투자라도 확약을 받는 것이 낫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입장에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 대미 투자를 철회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미국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빨리빨리 자기 주요 의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제 한국 케이스를 보고서 압박을 하는 거지 이 연방 대법원 판결 때문에 물론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조급해서 이제 빨리 한국 부분을 이제 확약한다. 그런 주장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가령 국회에서는 이것이 비준이냐 특별법이냐 이거 놓고 여야가 지금 대치를 하고 있고 우리의 대처는 어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애무 이행각서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제도적 근거를 보면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방위분담금 협상 같은 경우에 행정협정이지만 어떤 대규모 비용을 우리가 쓰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절충안이 될 수 있지만 특별법으로도 충분히 그거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조약을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된다. 그거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 발의한 대로 법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한다면 그걸로 충분한 국내법적인 근거를 갖고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혹시나 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러면 이 한미 관세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희박하다고 보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미국이 원해서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고 정책 압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선방을 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뭐 바꾸거나 이럴 의도가 없고, 미국 입장에서도 작년에 강하게 밀어붙여서 어렵게 얻은 협상의 결과잖아요. 네네. 그거를 깰 이유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교역국들이 미국이 원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들지 않는 한 관세 협상을 깰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소셜미디어 한 것도 빨리 이행하라는 정치적 압박일 거지 협상 자체를 흔들려는 그런 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 준 것처럼 그러니까 시장이 크게 동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누구보다도 어떤 사안의 본질을 잘 꿰뚫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기자 좀 이어가 보죠.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약간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거고 예. 그것을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 또는 특별법만으로 충분하다 지금 이 입장인 거고 네. 대미 투자에는 다 동의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합의점을 못 찾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다른 나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이나 일본이나 실제 우리가 투자가 지연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유럽과 일본의 사례 정도를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그린란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 부분에 대해서 뭐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은 좀 논외로 두고, 일본 이제 이웃 국가인 일본의 경우를 본다고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월부터 해서 이제 미국 상무부와 함께 투자를 어디를 선정할 것이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비준을 하거나 뭐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게 결국엔 국회 입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조인트 팩트 시트와 MOU가 나왔을 당시에 보면 네네. 이게 특별법이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되느냐를 따진 게 아니라 발의되는 시점을 따졌었습니다. 네네네. 발의되는 시점부터 그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부분엔 문제가 없었고,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미자 재경위원회 위원장도 이제 구현철 부총리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네. 뭐 비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어쨌든 25%로 올랐을 때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는 어제부터 좀 급박하게 움직이기는 했는데 차분하게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이미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분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청와대 움직임도 그런데, 일단은 어제 김영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고 이제 국회에 특별법을 2월 중 늦어도 3월 초에는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차분하게 했고, 그리고 미국에는 우리는 이행의 의지가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금 현재 캐나다에 있습니다. 캐나다의 방산 문제 관련해서 가 있는데 미국에 급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파해서 김정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며 터프가이라고 뭐 호칭하기도 했었으니까 이제 가서 이제 상황을 들어보고 좀 조율을 해서 주말까지는 상황을 정리해서 오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의 한마디에 요동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 참 서글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동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